반갑습니다. 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광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법칙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부와 성공, 건강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흙수저에서 지금과 같은 다수성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다양한 그런 우주의 법칙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남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그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주의 법칙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실천해오면서 작은 성공 경험, 그리고 큰 성공 경험,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들까지 저는 다양하게 이 우주의 법칙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성공 경험들이 쌓이자 저 자신만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어떤 확신과 믿음으로 유지를 했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믿음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불러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8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8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실천하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을 마치 하인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을 해서 바라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들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총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모처럼 이제 돈이 생겼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백화점에 가기 전에 나는 어떤 브랜드의 어느 정도의 가격에 그런 옷을 사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 대상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백화점에 그냥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분에 의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도 내가 바라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고귀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든가 남을 해치는 그런 일이라면 우주의 법칙이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대상, 그 대상에 생생하게 감정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원룸에 살 때 50평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시원에서 3년 반을 살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원고를 쓰고 책을 읽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는 막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방값을 내고 라면을 사서 저의 어떤 이 목숨줄을 연명하고 핸드폰 요금을 내고 이렇게 견뎠습니다. 고시원에서 3년 반 정도를 살고
그리고 다시 대구에 내려가서 교대 맞은편에 있는 그 남문시장 골목 안에 있는 그또 그 집, 오래된 집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조그만 방이고요. 그리고 입식 부엌이 딸려 있고요. 창문도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열악한 그런 오래된 그런 주택의 방이었습니다. 다만 방값이 쌌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가 17만 원이었습니다. 전기세는 별도였고요. 그렇게 이제 방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저는 겨울에 보일러에 기름을 못 넣어서 그냥 이제 얇은 담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 적들이 너무나 많고요.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 수돗물이 수도가 얼은 거죠. 그러니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달서구에 위치한 그 작은 신문사 출근을 해서 화장실에서 이제 그 면도기를, 그렇게 편의점에서 산 면도기를 가지고 이제 면도를 하는데, 이제 사장님 오셔가지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술 처먹고 이제 회사 나와서 면도를 하고 있네, 그런 정신 상태로 이런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시고 쑥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넓은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좁고 낡은 그런 집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그렇게 줄지어 소풍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정말 대골 같은 그런 큰 집 있죠. 그 당시 저는 50평이 그런 대골 같은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가 한 것이 50평 아파트 구조를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인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 지인이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이 총 4개이고요. 방이 제 원룸보다 더 컸습니다. 그 정도로 큰 크기 집이었고, 거실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나도 정말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진짜 그 욕망을 아주 강하게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그 집 구조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에다가 써서 나는 10년 안에 50평 아파트, 그 아파트를 가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상을 할 때는 제가 원하는 그 대상에, 그런 50평 아파트라는 그 대상에 감정을 생생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 아파트 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TV를 보고, 거실 소파에서 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상상들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상에 감정을 생생하게 불어넣어 보십시오. 우주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느낌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 아파트,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의 평수에 살고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롯데캐슬 100평 정도 되는 그 큰 평수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보이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인 것을 붙여두라입니다. 시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것을 이미지를 보이는 것을 붙여두라라는 것이죠. 저는 작가가 된 후에 강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 사진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붙여두었습니다. 붙여두고 때로는 그분이 이제 얼굴을 오려내고 제 얼굴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큰 대형 서점에서 50명 청중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책 쓰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메모를 하고, 그렇게 지금 경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강연하는 그 꿈을 이루고 나자 TV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TV 프로그램 나가서 또 특강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당 그리고 JTBC TV 특강 이런 데 제가 또 이제 나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또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아침마당 출연하기, 그리고 JTBC TV 특강 행복 플러스 있나요? 거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TV 특강에 출연하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자 정말 희한하게 2달 안에 제가 출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나가고 싶었고 그것을 종이에 썼고 생생하게 상상을 했기 때문에 끌어당김 법칙이 작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서 붙여 두십시오. 그게 시각화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원하는 대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작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TV에 출연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들려드리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원하고 있는 그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전제하에 상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리가 계속 실천한다고 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꿈을 가지게 되고 버킷리스트를 가지게 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실천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그 무언가를 얻지 못하게끔 이제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원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시련이 따를수록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섯 번째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벤츠 E클래스를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를 사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끌어당기 법칙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이제 1년 반 정도를 탄 벤츠 E클래스를 팔고 싶다. 너가 살래?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벤츠를 신차로, 새 차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인이 중고차로 사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게 되면 이제 좀 흔들리게 되죠. 혼란스러워집니다. 벤츠이지만 새 차냐 중고차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벤츠 E클래스이니까요. 그래서 지인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벤츠 E클래스를 구매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신차를 사는 것보다는 이제 중고차를 사는 게 훨씬 더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요. 그리고 지인이 탔던 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차의 어떤 그런 성능면과 안정성 그리고 사고 유무,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내심, 끈기를 가져라 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정한 그 마감 시간에 맞추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정한 계산한 그 시간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라는 시간, 그 데드라인 안에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시스템 완벽합니다. 과학을 넘어선 그 과학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도 우리와 같은 그런 유기체, 생명,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한 마감 시간이 아니라 우주가 정한 그 마감 시간에 맞추어서 바라는 것들이 창조되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론다분의 시크릿 이런 책들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룬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생한 상상을 하게 되면 바라는 그러한 꿈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그 생각들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노력 없이 상상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기본적인 노력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그 대상을 정하고 생생한 감정과 느낌을 담아서 상상을 하고 이미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고 원하는 것들이 내한테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끌어당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무맹랑한 그런 우주 법칙을 다룬 책을 읽고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망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우주의 법칙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이 외부 현실 세계에 이렇게 딱 끌어낸다, 창조해낸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흙수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땅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15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된 부자가 되었고요. 50평 아파트에 사는 것이 꿈이었던 제가 100평대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0명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또 빠르게 작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1인 창업가, 무자본 창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몇천만 원, 몇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끌어당기기 법칙을 제가 알려드린 이 8가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